과연 손흥민 부상은 대한민국의 큰 위기일까를 두고 10분간 토론을 하는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뭐 더 얘기해볼 필요가 있나요? 부정을 못해요. 예. 그냥 위기가 아니라 대위기. 그냥 큰 예, 위기. 정말 초비상입니다. 초비상. 초비상인데 지금 그러면 조금씩 각자의 생각을 좀 얘기해보죠. 우선 아시아 예선에서 대표팀 득점 기록을 보면은 황의조 선수가 2골, 밑에 이제 한 골 넣은 선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가고 황의조 선수가 2골, 황희찬 선수가 3골, 원창훈 선수가 4골을 넣으면서 2위를 기록했고 당연히 부동의 1위는 손흥민이 7골을 기록하면서 지금 아시아 이제 예선 1위에 올렸는데 편하게 통과를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사실상 핵심이자 명실상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앞면 쪽에 부상을 당하면서 그쵸. 지금 빠지는 건 오피셜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4일이 우리나라 첫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21일이 남아있는 상황, 3주가 남아있어서 그렇죠. 제가 이제 갖고 온 자료는 이거예요. 네. 비슷한 좀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의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제 덕배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안와골절을 당하면서 3주간 이제 빠졌었던 기록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오시맨이 이제 복합골절을 당하면서 3달을 아웃됐던 기록이 있고 존 테리가 예전에 광대뼈 골절을 당하면서 1주 부상을 당한 적이 있고 김태형 선수가 이제 2002 한국 월드컵에서 이제 코뼈가 부러지면서 4일간 나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복합 골절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고 이제 확실히 골절에 있는 상황이라 수술을 거친다고 하는데 덕배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아니요, 받았어요. 덕배 수술을 받았어요? 했어요. 덕배 근데 수술 안 받았다고 들었는데. 마이너 수술. 아, 그러니까 그 다른 엄청나게 수술. 큰 수술이라기보다는 나는 마이너 수술을 근데 이제 하고 손흥민이 받는 거는 마이너 수술이 아닌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술을 네. 받게 된 상황인 건데,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우리나라 팬들이 갖고 있던 희망 중에 하나였거든요. 덕배가 3주다. 예, 덕배가 정확히 그때 챔스 5월 30일에 예. 뛰고 부상을 당하고 그렇죠. 5일 동안 이제 붓기 빼고 그렇죠. 수술 들어갔다가 18일 만에 복귀했으니까 거의 3주도 안 걸렸죠. 그래서 지금 딱 손흥민이 갖고 있는 시간이 3주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우선 걸고 넘어가는 게 경기력이에요. 손흥민은 무조건 뛸 수 있으면 무조건 뛰려고 할 거예요. 아, 당연하죠. 예, 자기의 어떻게든. 전성기고 예. 자기의 전성기고 최고의 폼 상태에서 안 뛸 이유가 없죠. 예. 그러면은 손흥민이 뛰려고 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좀 이건 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좀 기억이 나는 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나갔을 때 그때 이제 해리 케인이 부상 때문에 한동안 뛰지 못하다가 결승전까지 어떻게 몸을 만들어서 뛸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서 네네. 결승전에 나갔다가 완전히 부진하면서 해리 케인은 뭐 욕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안 좋은 경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도 과연 이러면은 지금 뛰어야 되나? 안 안 좋은 상황이어도. 저는 본인이 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뭐 왜냐면 워낙 욕심이 많은 선수고 욕심이라는 게 나쁜 욕심이 아니라 그쵸. 선수 욕심이 많은 네, 누가 상태고 뭐라 해, 그쵸. 그다음에 이번 월드컵을 못 뛰게 되면 사실 득점왕을 하는 다음 시즌의 월드컵이고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4년 이후에는 손흥민의 선수의 그런 스피드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거고 이렇게 한 감독이랑 어쨌든 간에 4년 이상을 같이 해오면서 그쵸. 호흡을 맞춰본 적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안 뛸 거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덕배도 그렇게 해서 마이너 수술을 받고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사실 말을 할 때 원래 뭐 3개월 아웃이다, 60일 아웃이다, 아니면 안전해야 되니까 이 선수가 다 그쵸, 또 다치면 그쵸. 병원 잘못이 되니까 그렇게 발표를 하지만 이런 많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시맨 같은 경우에도 그때 아이소켓 여기 아예 예. 부러져서 눈이 그쵸. 튀어나왔대요. 예.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심하게 심하게 다쳤는데 다쳤는데, 예. 그래서 90일 동안 못 나온다 했는데 한 달 후에 그때 오시맨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컵 네이션즈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트위터에 올렸어. 나 뛸 수 있다. 나이지리아가 나를 뽑아만 준다면 난 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뼈가 얼마나 잘 부러졌냐가 제일 관건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뼈가 그러니까 여러 막 피스로 해서 부러지거나 그쵸, 이런 거랑 그쵸. 크게 딱 부러지면 오히려 수술하기가 훨씬 편하고 회복 속도가 빠르고 그런 특수 제작 마스크를 낀다면 충분히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례들을 보면. 뛸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뇌진탕 증세나 네. 이런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있다면 사실 뛰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건 이제 좀 깔끔하게 부러졌다. 부러졌다는 예. 가정하면 그쵸. 충분히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를 회복한다고 한들 기량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덕배가 들어오자마자 그 덴마크전 때 그게 이제 유로 때잖아요. 두 번째 경기 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원래 들어가면 안 되고 세 번째 경기부터 뛰어야 된다였는데 덴마크한테 질 수가 없으니까 덕배를 투입을 시켰죠. 네. 근데 1골 1어시 했어. 그 다음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어시스트를 했던 걸로 알아요. 90분을 뛰진 못했지만. 그렇죠. 근데 그때보다 어떻게 시간이 좀 더 길고 네. 우루과이전이 아닌 가나전 때라면 그 경기라면 뭔가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들긴 한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이제 손흥민이 못 나오는 상황이 된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표팀의 이 발탁 여부도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윙어 크랙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랬을 때 좀 언급되는 선수들이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벤투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벤투가 갖고 있는 생각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손흥민이 못 나오게 될 경우에는 과연 대한민국이 갖고 나올 수 있는 플랜이 무엇이 될까? 지금 이거를 4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틀어진 상황이니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작은 정우영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보이는데 무조건 작은 정우영일 저도 것 작은 같아요. 정우영일 것 왜냐면 같아요. 손흥민의 그런 스피드라든가 막 이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유형의 포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작은 정우영밖에 없지 않나 현재.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네, 저도 전반적으로 벤투가 큰 틀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큰 틀을 바꾼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더 대한민국 대표팀이 더 초비상이라고 봐요. 4년 동안 준비했는데 손흥민이 다쳤다고 이 4년 동안 준비한 걸 버리는 거는 정말 저는 더 큰 절망으로 초비상이라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나오는 게 무조건 베스트 시나리오고 손흥민이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손흥민과 최대한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넣으면서 조그마한 마이너의 변화 그나마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찬을 원톱으로 올리는 것도 저는 고려는 할 것 같아요. 제가 가나 경기랑 이제 우루과이 경기를 보니까 진짜 뒷공간만 침투 잘해주는 선수가 있다면 확률 있게 생길 수 있더라고요. 경기들을 봐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손흥민이 그런 역할을 원래 해줘야 되는데 빠졌다고 치면 황희찬 생각도 할 것 같아. 황희찬 선수도. 근데 사실 왼쪽 윙에서 황희찬이 현재까지 대표팀에서 보여준 그 아이솔레이션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어. 없죠? 반대로 네. 황희찬을 글로 보내면. 그래서 저는 뭔가 작은 정우영 카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더. 최근에 같이 뛰었었고 손흥민이랑. 네. 그래서 황희조나 조규성 둘 중 하나가 뛰고 작은 정우영이 왠지 들어가서 받쳐준다. 그 느낌을 낼 것 같아요. 네, 이강인은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강인은 가나전 때 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가나전 때 무조건 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네. 또 얘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손흥민 상황이 이제 큰 위기일까 하는데 뭐 당연하죠. 그리고, 네, 네. 토론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지 영국이지 현지 언론에서 네. 나왔던 기사는 손흥민이 리즈전 때 마스크 끼고 뛸 수도 있다. 사미 목벨 쪽에서. 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손흥민이 안 뛰려고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네. 내가 봐도 그래. 왜냐면은 리즈전을 굳이 뛸 필요가 없지. 뛸 큰 필요가 대회 없을 것 앞두고. 같아요. 큰 큰 대회 대회를 앞두고. 앞두고 손흥민이 웬만하면 다 항상 뛰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리즈전 끈을까지는 굳이 이게 너무 대한민국 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건가? 그렇긴 하죠. 근데 어쩔 수 그런가요? 없어요. 이 큰 대회가 앞도 있고. 아니 근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월드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리즈전은 그러니까 한 주 더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죠. 네. 콘테가 그것까지 하잖아요. 욕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콘테 욕은 안 하거든요.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건 욕 먹어야 돼요. 뛰게 한다면? 뛰게 하면 무조건 욕 정신이 먹어야죠. 나간 거죠. 네, 정신이 그거는 없는 거다. 진짜 그 새생용 오른쪽 백 넣는 거랑 똑같은 짓이 더 심한 짓이에요. 사실 오른쪽 백 넣는 게 어때서요? 많이 어땠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어쨌든 우리가 대표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월드컵과 다르잖아요. 26명을 뽑을 수 있고 그쵸. 사실 월드컵에서 26명을 다 쓰는 나라는 절대 없죠. 없고 예. 그냥 다쳐서 못 뛰든 뭐 하든 전 데려가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흥민이 아니 못 뛰더라도 한 경기도 못 뛰더라도 한 경기라도 못 뛰더라도 무조건 주장으로서 찬성합니다. 그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선수들이 그런 경기를 지고 나와 만약에 우루과이전한테 손흥민이 못 뛰면서 우리가 졌다고 해도 그때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야 이래도 괜찮다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손흥민밖에 없다 현재 대표팀에. 김민재는 뭔가 파이팅을 내주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이겼을 때 기성용이 못 뛰었지만 벤치에서 뭔가 같이 그쵸, 좋아해주고 있었죠. 막 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위해서라도 저는 무조건 벤투가 손흥민은 명단에 발표할 때 올려놓을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대련은 네. 간다. 뭐 혹시 모르잖아요. 기적이 네. 일어나서 마지막 한 경기에 30분만이라도 뛸 수 있으면 뛰어서 데려가는 거기서 게. 골 넣어가지고 만약에 네.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하면 네.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의 수술이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손흥민 선수가 건강히 월드컵을 출전하는 모습을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투표를 안 할